신일의 출발사 아침. 예, 앞서 저희가 여당의 입장 들어봤죠. 이 필리버스터 이제 오늘로 끝난다고 하는데, 자, 이번에는 지금 필리버스터를 중단을 하게 된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을 맡고 계시죠. 우윤근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윤근입니다. 예, 어제 필리버스터 계속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참 의총고래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만두기로 한 이유 네. 잘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네, 첫째는 이제 선거구 획정이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3월 4일 넘기게 되면은, 예. 내일 모레를 넘기게 되면 현실적으로 선거 준비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예. 선거가 연기될 수도 있다. 아하.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또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를 준비하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현실론하고요. 예. 둘째는 야당의 한계를 우리가 절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우리가 3월 10일까지 끌고 가더라도 이것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점을 국민들에게 차라리 지금 중단하고 절절하게 호소해서 총선에서 우리가 이 잘못된 법 예. 내용을 개정하겠다. 아하. 공약을 하자. 이런 것들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북한인권법이나 북한인권법은 통과가 될 것 같죠, 그죠, 오늘? 네, 예, 오늘 예. 법사위가 열릴 것 같습니다. 테러 방지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독소 조항이 이제 그동안에 10여일 가까운 기간 동안에 많은 동료원들이 국민에게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꼼짝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안을 아마 낼 계획입니다만은 저희 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저희들이 반대하는 방법이 이제 남아있을 뿐이죠. 저희들이 예. 반대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기권하든지 또는 퇴장을 하든지 등등 반대하는 방법만 남아있고 아마 통과는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거기도 공천 바쁘시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일단은 김종인 대표가 이른바 이 공천 대권을 다 거머쥐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네. 공천 대권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만 어쨌든 예. 네. 동의하십니까? 공천 대권은 너무 좀 과장된 측면이 있고요. 과거에도 공천 예. 선거를 앞두고는 최고위원회에다가 예. 선거에 관한 권한들을 많이 위임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선거 준비로 바쁜 의원들 당무위원회나 중앙위원회 개최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예. 크게 차이가 없는데 아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님의 이제 좀 전제가 드러나 보여서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는 과거하고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과거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당대표가 네. 정권을 갖는 과거를 말씀하십니까? 공천에서? 예전에도 이제 과거에 최고위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공천심사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이제 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권한들을 최고위원회에다가 위임을 많이 했습니다. 선거를 한두 달 앞두고는. 네. 그런 과거. 그래서 네. 결국은 네네, 그렇죠. 지금 최고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비대위고 그 비대위 네네. 대표가 김종인 대표이기 때문에 네. 결국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어떻게 20% 컷오프 일부는 구제되는 거예요? 컷오프 되는 의원들? 지금 당은 당규 일부를 이제 고칠 수 있는 권한이 비상대책위원회로 넘어와 있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20%가 굉장히 좀 기계적이었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예.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예.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단계는 됐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말이에요. 전정희 의원 탈당을 했고요. 네. 근데 이 탈당한 전정희 의원이나 송호창 의원,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에 참여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하여튼 그분들하고 직접 저는 만나보질 않아서 예. 말하고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예. 개인의 선택이라서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호남, 특히 광주 전남이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에 가면은 이게 조금 또 바뀌어지지 않나?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가 큽니다만은 박지원 의원께서는 그동안에 이제 통합을 주장하시면서 예. 중간지대에 무소속으로 하시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쉽게 옮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예. 보도들은 옮길 것 같다고 하는데 예. 하여튼 저희들이 많이 옮긴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지금 광주 지역의 전략, 오늘 그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면은요, 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강기정 의원 공천 배제로 비계된 광주 북갑에는 더민주를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간 김경진 변호사를 다시 데려오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와해 작전인 셈이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보도? 네, 저는 비대위원회에서 한 번도 그런 상황을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그런 논의는 저는 비대위원회에서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 못했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와해 작전, 막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이제.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 언론 해석이. 예. 그렇게 이 선거판에서 그렇게, 그렇게 쉽게 없지는 못할 것 같은데.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강기정 의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 전략 공천지가 된 거는 맞아요, 근데? 네, 거의 그렇게 이제 전략위원회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강기정 의원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예. 더불어민주당 지키기 위해서. 예. 누구보다도 앞장을 섰기 때문에 다소 여론이 나쁘다고 해서 쉽게 그렇게 한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동정보다도 좀 적절한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런 의견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결국은 이런 공천 과정이라는 것이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추진했다고 그래야 되나? 만들어야 됐다고 그러나? 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걸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백지화됐다는 얘기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초에 이제 문재인 대표 계실 때 그런 혁신안들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 의도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의도는 뭔가 혁신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 결과가 현실적으로 과연 적절한지는 이제 김종인 대표도 상당한 의문을 갖고 계시고 저희들도 막상 시스템을 적용해 보니까 현실을 좀 동떨어진 현실과 그런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무적으로 정치적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안이 처음에 만든 분들은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을 아마 못했겠죠. 그런데 역시 정치란 건 사람이 하는 것이고 아무리 점수를 매겠다 하더라도 극히 현실을 다루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처음에 의도하고는 좀 다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당무위원회에서 비대위원회에다 좀 권한을 부여하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소 고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네. 그렇다면 김종인 대표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 기존의 야당의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는 감히 어떻게 얘기를 하지 못했던 측면을 당당히 얘기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이 총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총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우리 야당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았거든요. 예. 진영 논리에 함몰된다거나, 때로는 너무 이념에 가까운 투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과감하게 체질을 바꿔야 된다. 소위 이제 경제, 민생에 올인하자 하는 것들인데, 김종인 대표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과감한, 지금 실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선거에는 보탬이 될지 모르지만 선거에서 막 유권자들이 찍었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김종인 대표가 딱 그만두고 다시 원위 취하면은 유권자들 황당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제 공천을 그런 쪽에 많이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20대 들어오시는 의원들이 상당히 그 점에 인생 문제, 경제, 실제로 현실적인 특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 이념을 경제. 탈피한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취지에 맞게 공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계속 총선 이후에도 당에 남아서 일정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선거에 오히려 더 상당히 그 유권자들에게 확신을 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의견도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은 김종인 대표께서는 내 임무는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것 이상도 이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건 이제 차후에 또 사정 변경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당에서 요구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면 또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다른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계시고 오직 총선 승리만을 목적으로 하고 그게 내 임무다 하시기 때문에 정원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또 진정성이 받아들여지죠. 아니, 총선 끝나고 대선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직접 관여 않더라도 대선에 여러 가지 조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총선에 승리해서 그 공이 크면 또 당에서 남아달라 요구할 수도 있고 국민들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사정을 감안하기에는 좀 어렵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네. 총선 승리 몇 석이 승리입니까? 저희들은 120석 정도 현재처럼. 네, 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